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자,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합니다. 눈 한 번 깜빡이면 뼈와 살이 제멋대로 이별하는 신기를 보여드립죠.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마포 나루터의 아침 해가 붉게 솟아오름과 동시에 어물전 좌판 앞은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허름한 삼배옷에 비린내 쩐내를 풍기며 서 있는 생선 장수 칠성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 좋은 웃음을 흘리며 도마 위에 팔뚝만한 고등어 3마리를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칠성의 손에 들린 녹슨 식칼에 꽂히는 순간 허이구 하는 기합과 함께 칼등으로 도마를 탁 치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마 위에 놓여있던 고등어 3마리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좌우로 벌어지며 하얀 살점과 가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가지런히 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은 잠시 숨을 멈췄다가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쏟아냈습니다. 아니, 저게 사람 손재주란 말인가?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고등어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목이야. 고등어 몇 마리 잡았다고 손목이 시큰거려서 원. 먹고 살기 참말로 힘듭니다. 칠성은 짐짓 과장된 몸짓으로 손목을 주무르며 엄살을 부렸고 그 너스레에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솜씨는 무림의 고수들도 흉내내기 힘든 쾌검의 일종이었으나 장터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손재주 좋은 생선 장수의 기가 막힌 묘기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네! 칠성은 쏟아지는 동전들을 챙기며 굽실거렸지만 그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눈매에는 예리한 빛이 스쳤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10년 전 북방을 호령했던 전설의 무관 백매화가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떠나 선택한 곳은 바로 이 비린내 나는 어물전이었고 그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신기에 가까운 칼솜씨를 뽐내던 칠성이었지만 칼을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는 영락없는 허당으로 돌변했습니다. 팔다 남은 생선 상자를 옮기려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지질 않나. 미꾸라지가 담긴 대야를 엎어 장터 바닥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하는 칠성의 모습은 총흙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의 칠칠 맞은 행동은 옆자리에서 채소를 팔던 분이의 화를 도두기에 충분했습니다. 분이는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처녀였는데 칠성이 넘어지면서 그녀의 잘 정돈된 배추 무더기를 건드려 무너뜨리자 참았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흙 묻은 손을 허리에 얹고 칠성을 향해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칼솜씨 반만이라도 정신 좀 차리고 살면 어디가 덧나냐? 분이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에 칠성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칠성의 등짝을 찰지게 때리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어찌 그리 칠칠 맞아?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내 배추 다 망가졌잖아. 칠성은 등짝을 맞고도 화를 내기는커녕 헤헤거리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헤헤, 누님 손맛이 오늘도 아주 맵습니다. 제가 내일 더 싱싱한 배추로다가 구해다 드릴 테니 화 푸십시오. 그의 능청스러운 태도의 분이는 기가 차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칠성을 향한 안타까움과 은근한 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칠성이 이토록 어수룩하게 행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무인의 본능을 억누르고 혹시라도 튀어나올지 모르는 살기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바보스럽고 굼뜬 척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설의 검객이라는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평온한 일상은 깨지고 다시금 피로, 얼룩진 강호의 세계로 끌려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이에게 등짝을 맞으면서도, 장터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도 이 소박하고 시끌벅적한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자존심은 구겨질지라도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장터야말로 그가 그토록 원하던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터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분이가 건네준 찐 고구마를 받아먹으며 실없이 웃고 있는 칠성의 뒤편으로 장터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자 칠성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가 이내 다시 멍한 눈동자로 돌아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의 귓가에 험상궂은 사내들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은 평화롭던 마포 나루터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칠성은 먹던 고구마를 내려놓고 슬그머니 주변을 살피며 다가올 파란을 예감했습니다. 평화롭던 장터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은 마포 나루터의 상권을 노리는 악질적인 객주 맹독사와 그의 수하들이 들이닥치면서부터였습니다. 맹독사는 그 이름처럼 뱀눈을 하고 도끼를 품은 인상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 장터 입구에 있는 옹기장수의 그릇들을 발로 차 산산조각 내며 등장했습니다. 어이, 쥐새끼들, 오늘도 장사들 잘하고 있나? 목구멍에 밥 좀 넘어가면 우리 상단에 바칠 자리세도 좀 챙겨야 할 것 아니야. 그의 고함 소리에 상인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독사파의 졸개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상인들을 위협했고 돈을 내지 못하는 상인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짓밟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분이의 채소 좌판 옆에 있던 칠성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으나 이내 힘을 풀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지금 나서서 저들을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으나 그랬다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맹독사가 거들먹거리며 칠성의 좌판 앞으로 다가오자 칠성은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오셨습니까요? 오늘따라 안색이 아주 훤하십니다. 오늘은 물 좋은 고등어가 들어왔는데 한 마리 가져가시지요. 제가 특별히 제일 실한 놈으로다가 골라드리겠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고등어를 들어 올리며 아부를 떨었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겁쟁이 장사치였습니다. 맹독사는 칠성의 비굴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칠성이 내민 고등어를 낚아채더니 칠성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오냐, 너는 눈치가 좀 있구나. 그래, 이렇게 알아서 기어야 뼈라도 추리지. 다른 놈들은 뻣뻣해서 원. 독사는 낄낄거리며 웃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분이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칠성이 저토록 비굴하게 구는 것이 못마땅했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피땀 어린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독사파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독사가 이번에는 분이의 좌판 쪽으로 눈길을 돌리자 칠성은 속으로 안 돼 참아 누님이라고 외쳤지만 이미 분이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맹독사가 분이의 좌판에 놓인 싱싱한 배추를 보더니 더러운 신발로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 배추는 시들시들한 게 영 별로구나. 이런 걸 팔아서 자리세나 낼 수 있겠어? 독사가 배추 한 포기를 발로 차서 바닥에 굴리자 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이 농사지어 봤어? 새벽부터 나와서 땀 흘려 키운 배추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분이는 독사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악을 썼고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한 독사는 얼굴을 구기며 분이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인연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죽고 싶어 환장했나. 독사가
손을 번쩍 들어 올려 분이의 뺨을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칠성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놓고 무공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성은 짐짓발이 미끄러지는 척하며 몸을 휘청거렸고 그 반동을 이용하여 도마 위에 있던 미끄러운 고등어 한 마리를 독사의 발밑으로 정확하게 걷어찼습니다. 고등어는 바닥을 미끄러지듯 날아가 독사가 발을 디디려는 지점에 기가 막히게 안착했고 분이를 때리려던 독사는 고등어를 밟고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벅! 독사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엉덩방아를 찌으며 대자로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독사가 넘어지자 장터에는 정적이 흐르다가 이내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하의 맹독사가 고등어 한 마리에 당해 꼴사납게 넘어진 모습은 그야말로 총욱 중의 총욱이었습니다. 칠성은 짐짓 놀란 척하며 달려가 독사를 일으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괜찮으십니까요? 어쩌다가 저 고등어가 저기로 튀어가서 제 불찰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칠성은 독사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는 척하며 슬쩍 그의 혈도를 눌러 다리에 힘이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독사는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다시 주저앉았고 그 꼴을 본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분이는 칠성의 실수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음을 깨닫고 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고등어를 밟고 넘어져 망신을 당한 맹독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의심하며 칠성을 쏘아보았지만 칠성은 여전히 아이고, 고등어가 살아서 도망을 가네. 이놈의 생선이 눈치가 없어서 원이라며 너스레를 떨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칠성의 멱살을 잡으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마저도 여의치 않자 분기탱천하여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일부러 그런 것이지. 감히 나를 능멸해? 하지만 칠성은 억울하다는 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천부당만 부당하옵니다. 제가 감히 어찌 나으리를 그저 제 몸이 둔하여 벌어진 일이옵니다. 주변의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독사는 이를 갈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칠성과 분이를 요절내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너무 많아 훗날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독사는 옷을 털며 싸늘한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본 뒤 칠성에게 다가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이 운이 좋아서 오늘은 넘어가지만 내일은 어림없다.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바로 고을 수령이신 박대감마님의 생신 잔치날이다. 독사의 입에서 나온 박대감이라는 이름에 상인들은 다시금 공포에 질렸습니다. 박대감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수령으로 맹독사의 뒤를 봐주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사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칠성과 상인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내일 잔치상에 올릴 진상품으로 귀하디 귀한 민어를 구해와라. 그것도 사람 몸통만 한 대물로 말이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민어를 구해오지 못하면 내 놈들의 불경함을 물어 이 장터를 모조리 밀어버리고 잿더미로 만들겠다. 제철도 아닌 한겨울에 그것도 구하기 힘든 민어를 하루 만에 구해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독사는 절망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즐기며 졸개들을 이끌고 사라졌고 장터에는 무거운 침묵과 한숨소리만이 남게 되었다. 칠성은 멀어지는 독사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지만 겉으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척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독사파가 물러가자 장터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민어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것도 대물이라니 이건 그냥 우릴 죽이겠다는 소리야.
늙은 상인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분이도 막막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민어는 여름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어 겨울에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생선이었고 설사 있다 해도 깊은 강바닥에 숨어 있어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장터를 비워줄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할 때 구석에서 조용히 있던 칠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칠성의 덤덤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네가? 칠성이 네가 무슨 수로 민어를 구한단 말이냐? 괜한 객기 부리지 말고 피난 갈 준비나 해라. 사람들은 칠성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칠성은 평소에 어수룩한 표정을 지우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한테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선 장수 경력이 몇 년입니까? 고기 다니는 길목은 제가 좀 알지요. 칠성은 낡은 나룻배를 띄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칠성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이 밤에 강으로 나갔다가 얼어 죽거나 물에 빠지면 어쩌려고 그래? 차라리 장사를 접고 말지. 너 죽는 꼴은 못 본다. 분이는 칠성의 소매를 잡고 말렸지만 칠성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누님, 걱정 마십시오. 저 수영 하나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장터는 우리 모두의 밥줄인데 놈들에게 그냥 뺏길 수는 없지요. 날이 밝기 전에는 돌아오겠습니다. 칠성은 안심하라는 듯 눈짓을 한번 날리고는 나룻배에 올랐습니다. 칠성이 노를 저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분이는 가슴을 졸였고 칠성의 등 뒤로는 왠지 모를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칠성의 눈빛은 더 이상 생선 장수의 것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던 무장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인적 없는 강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달빛만이 강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배를 멈추고 낚싯대 대신 배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긴 대나무 작대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물속의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전장을 누빌 때 익혔던 보이지 않는 적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심한을 연 것이었습니다. 강물의 흐름, 미세한 진동, 그리고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 생명체의 숨소리까지. 칠성의 감각은 물속 깊은 곳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강물이 미세하게 일렁이며 거대한 그림자가 배 밑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칠성의 눈이 번쩍 뜨였고 그의 손에 들린 대나무 작대기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낚시질이 아니라 하나의 건무였습니다. 칠성이 작대기를 수면 위로 내리꽂자 물이 쫙 갈라지며 강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다! 칠성이 작대기를 휘감아 올리는 순간 물기둥과 함께 집채만한 거대 민어가 허공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낚싯바늘 하나 없이 오직 기의 흐름만으로 물고기를 띄워 올리는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무공이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 비늘을 번쩍이며 튀어오른 민어는 칠성의 머리 위에서 춤을 추듯 펄떡였습니다. 칠성은 작대기를 부드럽게 휘둘러 민어를 받아내었고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로 배 갑판 위에 안착시켰습니다. 작대기 끝에서는 마치 매화꽃 향기가 퍼지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고 칠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닦았습니다. 휴, 실력이 많이 녹슬었군. 고작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 이리 힘을 쓰다니. 칠성은 민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글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칼을 버리고 싶어 떠나왔지만 결국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다시금 칼을 들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감의 집 앞마당은 생신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맹독사는 장터 상인들이 민어를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장터를 밀어버릴 생각에 신이 나서 박대감 옆에부터 아첨을 떨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천한 것들이
어찌 귀한 민어를 구하겠습니까? 오늘따라 고기 반찬이 부실하여 송구하오나 대신 제가 장터 자리를 싹 정리하여 대감께 바치겠나이다. 박대감은 독사의 말에 흡족해하며 술잔을 기울였고 마당에 모인 하객들은 상인들의 불행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칠성이 지게에 거대한 무언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젖은 거적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어른 몸통만한 크기에 눈이 부실 정도로 싱싱한 대물민어였습니다. 잔치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박대감과 독사의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설마 민어란 말이냐? 박대감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칠성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예, 대감마님. 장터 상인들이 대감마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밤새워 잡아온 귀한 민어이옵니다. 박대감은 민어의 크기와 자태에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허허, 내 평생 이런 대물은 처음 보는구나. 용왕님이 보낸 선물이로다. 박대감이 기뻐하며 칠성과 상인들에게 상을 내리려 하자 당황한 독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독사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열한 꾀를 내었습니다. 대감마님, 속지 마십시오. 이놈은 일개 생선 장수일 뿐입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직접 잡았을 리가 없습니다. 필시 대감마님의 창고나 왕실로 가는 진상품을 훔친 것이 분명합니다. 독사의 모함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박대감의 표정은 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독사의 터무니없는 모함에 칠성은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박대감은 이미 독사의 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훔친 물건을 진상품이라 속여 나를 능멸하려 들다니.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칠성을 결박하려 하자 대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분이와 장터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앞을 막아섰습니다. 분이는 칠성의 앞을 가로막으며 박대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칠성이는 법 없이도 살착한 사람입니다. 밤새 강에 나가 목숨 걸고 잡아온 것을 훔쳤다니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분이의 당찬 항변에 박대감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감히 천한 것들이 관아의 일에 끼어들어 내 생일 잔치를 난장판으로 만드는구나. 저 계집도 한통속이 분명하다. 여봐라, 저 계집까지 잡아들여 본보기로 곤장을 매우 쳐라. 박대감의 추상 같은 명령에 포졸들이 분이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 했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감히 나서지 못했고 독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 꿇려 있던 칠성은 분이가 끌려가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자 멍하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바보처럼 굴며 지키려 했던 평화가 권력자들의 횡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백매화의 본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칠성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고 그의 주변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전조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형틀이 마련되고 분이가 그 위에 묶이자 험상궂은 포졸 하나가 굵직한 곤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나, 집행관의 구령과 함께 포졸이 곤장을 높이 쳐들었고 분이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곤장이 허공을 가르고 분이의 엉덩이를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 칠성의 눈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젓가락 하나를 포착했습니다. 잔치상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평범하기 그지없는 쇠젓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칠성은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도 몸을 비틀어 발끝으로 쇠젓가락을 툭 차올렸습니다. 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쇠젓가락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허공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리쳐지던 곤장의 중간 부분이 무언가에 맞은 듯 팍! 하고 부러져 나가며 허공에서 두 동강이 나버린 것입니다. 포졸은 손에 남은 몽둥이 자루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부러진 몽둥이 조각은 분이의 몸을 비껴가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 옆에는 쇠젓가락이 벽에 깊숙이 박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웅성거리는 사이 칠성이 능청스럽게 어깨를 으쓱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이쿠, 발이 미끄러졌네? 거참, 쇠젓가락이 왜 저기로 날아갔을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수룩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독사의 눈빛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대감과 독사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비굴한 생선 장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의 위압감이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방역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잔치상이 난장판이 된 것에 분노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칠성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놈을 매우 쳐라. 감히 관아의 물건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리다니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놈이다.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십 명의 관군이 창과 몽둥이를 치켜들고 칠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장터 사람들은 칠성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포승줄에 묶여있던 칠성의 몸이 기이하게 뒤틀리는가 싶더니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굵은 밧줄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관절을 자유자재로 탈골시켰다 맞추는 고수들의 비기, 축골공의 응용이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칠성은 달려드는 관군들 사이를 마치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관군들이 휘두르는 창날은 칠성의 옷자락만 스칠 뿐 그 누구도 그의 몸에 생채기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아이고 찌르지 마십시오. 옷 찢어지면 물어주실 겁니까? 라고 엄살을 떨면서도 관군의 몽둥이를 슬쩍 잡아당겨 자기들끼리 부딪히게 만들거나 발을 걸어 줄줄이처럼 우르르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무술이라기보다는 한바탕 신명 나는 춤사위 같았고 잔인한 타격 대신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유술에 가까웠습니다. 광운들은 허공의 헛손질만 해대다 제풀에 지쳐 헉헉거렸고 칠성은 그 사이를 여유롭게 누비며 그들의 바지춤을 슬쩍 내려버리는 짓궂은 장난까지 쳤습니다. 으악! 내 바지! 바지가 발목까지 흘러내린 관군들이 붉어진 얼굴로 바지를 추스르느라 엉거주춤하는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살벌해야 할 처형장은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난장판으로 변했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칠성은 그 와중에도 분이에게 다가가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며 눈진을 날렸습니다. 누님, 제가 험한 꼴은 안 보여드린다고 했잖습니까? 저 뒤에 가서 구경이나 하시지요. 분이는 칠성의 낯선 모습에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그의 든든한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안정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은 이제 몸풀기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놀아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맥을 못 추고 쓰러지자 사태를 관망하던 맹독사가 마침내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밥벌레들, 다 비켜라. 내 직접 이놈의 목을 베어주마. 시퍼런 칼날이 햇빛을 받아 섬뜩한 빛을 뿜어내자. 장터의 웃음기는
싹 사라지고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독사는 비열한 눈빛으로 칠성의 등 뒤를 노리며 살금살금 다가갔고 이를 본 분이가 칠성가 뒤를 조심해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독사의 거미 칠성의 목을 향해 쇄도하는 찰나 칠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무언가를 꺼내어 독사의 검을 막아냈습니다. 챙! 하는 맑은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독사는 손목이 저릿해짐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칠성의 손에 들린 것은 번쩍이는 명검도 육중한 도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고등어 배를 가르고 내장을 손질하던 비린내 배고 녹이 세운 무디디 무딘 식칼이었습니다. 독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하, 고작 그 생선 가르는 칼로 내 검을 상대하겠다고? 내 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하지만 칠성은 식칼을 가볍게 돌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칼이 비린내는 좀 나도 뼈와 살을 바르는 데는 도가 텄거든요. 사람 뼈라고 뭐 생선 뼈랑 다르겠습니까? 칠성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뼈 있는 경고는 독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칠성은 식칼을 정면으로 겨누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짧고 볼품없는 칼이었지만 칠성의 손에 들린 순간 그것은 천하 명검 부럽지 않은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덤벼보십시오. 내 오늘 특별히 공짜로 회를 쳐드릴 테니. 칠성의 도발에 이성을 잃은 독사는 괴성을 지르며 다시금 검을 휘둘렀습니다. 장검과 식칼의 대결, 길이와 무게 모든 면에서 칠성이 불리해 보였지만 칠성의 발놀림은 바람처럼 가벼웠고 눈빛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진짜 고수와 껍데기만 고수인 자의 격차이를 보여주는 일방적인 훈육의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독사의 검은 빠르고 날카로웠지만 품격이 없고 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반면 칠성의 식칼은 부드럽고 유려하게 움직이며 독사의 검격을 물 흐르듯 받아 넘겼습니다. 독사가 칠성의 머리를 노리고 검을 내리치면 칠성은 식칼의 옆면으로 검을 슬쩍 밀어내어 궤적을 틀어버렸고 찌르기가 들어오면 식칼 등으로 검끝을 쳐내어 무력화시켰습니다. 칠성의 움직임은 마치 도마 위에서 생선을 다루듯 섬세하고 정교했습니다. 그것은 과거 북방을 호령했던 전설의 검술 매화검법을 식칼에 접목시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칠성만의 독창적인 무예였습니다. 식칼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비린내 대신 은은한 매화 향기가 퍼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이놈이 요리조리 잘도 피하는구나. 약이 오른 독사가 무리하게 검을 휘두르자 칠성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칠성은 독사의 검 밑으로 파고들며 식칼을 휘둘렀습니다. 챙! 챙! 채챙! 경쾌한 금소금이 연달아 울려 퍼졌고 독사의 검날이 마치 두부처럼 썰려나가 조각조각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검자루만 쥔 채 멍하니 서 있는 독사의 머리 위로 칠성의 식칼이 마지막 궤적을 그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늘한 느낌의 독사가 머리를 만져보자 그의 자랑이던 상투가 툭 하고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독사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반짝이는 대머리였습니다. 사실 독사는 머리숱이 없어 가발을 쓰고 상투를 틀었던 것인데 칠성의 칼질 한 번에 그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푸하하! 저게 뭐야? 문어 대가리잖아. 구경하던 사람들은 배를 잡고 뒹굴며 웃음을 터뜨렸고 독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칠성은 식칼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짐짓 놀란 척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생선 머리 치던 버릇이 있어서 그만. 머리가 참 시원해 보이십니다 그려. 칠성의 능청스러운 사과에 독사는 분함과 부끄러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던 맹독사가 대머리가 되어 조롱거리가 되는 꼴을 보자 박대감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들. 밥만 축내더니 고작 생선 장수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단 말이냐. 박대감은 품속에서 붉은 신호탄을 꺼내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집 안 깊숙한 곳, 비밀스러운 문이 열리며 땅을 울리는 쿵쿵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대감이 거금을 주고 고용한 비밀 호위무사 흑풍이었습니다. 흑풍은 키가 7척이 넘고 근육이 바위처럼 단단한 거구였으며 손에는 사람 머리통만 한 쇠공이 달린 거대한 철퇴를 들고 있었습니다. 흑풍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당에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가 내뿜는 흉흉한 기세에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누가 감히 대감마님의 심기를 건드리는가? 흑풍의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와 같았고 그는 철퇴를 가볍게 휘둘러 마당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를 단숨에 부러뜨려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나무가 굉음을 내며 쓰러지자 장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칠선가, 도망쳐. 저놈은 사람이 아니야. 곰이다. 곰. 분이도 사색이 되어 칠성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안 돼. 이번엔 진짜 죽어. 제발 피하자. 칠성가. 하지만 칠성은 도망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분이를 안심시키듯 뒤로 물러나게 하고는 시카를 고쳐주며 흑풍 앞을 막아섰습니다. 칠성의 체구는 흑풍에 비하면 어린아이처럼 왜소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저런 무식한 쇠몽둥이를 들고 다니면 어깨 결릴 텐데 힘자랑은 밭갈 때나 하시지 엄한 사람 겁주는 데 쓰시면 안 됩니다. 칠성의 빈정거림에 흑풍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 오늘 너를 납작한 쥐포로 만들어주마. 흑풍이 철퇴를 높이 치켜들자 거대한 그림자가 칠성을 덮쳤습니다. 흑풍의 철퇴가 바람을 가르며 칠성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돌이 깨지고 흙이 튀어오르는 엄청난 위력이었지만 칠성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흑풍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칠성은 흑풍의 등 뒤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었고 식칼의 평평한 옆면으로 흑풍의 엉덩이를 찰지게 때렸습니다. 찰싹 하는 경쾌한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허, 힘만 세다고 다가 아닙니다. 중심이 무너졌잖아요. 칠성의 훈계 섞인 목소리에 흑풍은 얼굴이 벌개져서 뒤로 돌아 다시 철퇴를 휘둘렀지만 칠성은 나비처럼 사뿐사뿐 피하며 이번에는 흑풍의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힘은 백성을 지키고 약한 자를 도우라고 하늘이 주신 것이지 이렇게 밥그릇 뺏고 행패 부리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칠성은 흑풍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할 때마다 훈계를 한마디씩 던지며 식칼로 흑풍의 엉덩이, 종아리, 등짝을 골고루 찜질해 주었습니다. 거구의 흑풍이 조그만 생선 장수에게 농락당하며 엉덩이를 맞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은 마치 훈장님에게 회초리를 맞는 철없는 학동 같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었으나 이제는 칠성의 신기한 솜씨에 감탄하며 잘한다, 더 때려라 라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흑풍은 분노와 수치심의 이성을 잃고 마구잡이로 철퇴를 휘둘렀지만 그럴수록 빈틈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흑풍의 철퇴 사슬을 식칼로 툭 쳐서 궤적을 비틀어 버렸고 흑풍은 자신의 철퇴에 발이 걸려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흑풍이 쓰러지자 칠성은 그의 배 위에 식칼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덩치값 좀 하십시오. 어머니가 주신 귀한 몸을 왜 나쁜 짓 하는데 쓰십니까? 칠성의 꾸짖음에 흑풍은 아픔보다 부끄러움이 앞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천하장사라 불리던 그가 생선 장수의 훈계에 기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흑풍이 마지막 발악으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죽어라. 흑풍이 눈을 뒤집고 칠성을 껴안으려 달려들자 칠성은 더 이상 훈계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침 그의 눈에 좌판에 올려져 있던 싱싱한, 아니 꽁꽁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단단한 냉동 고등어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식칼을 허리춤에 꽂고 바닥에 있던 고등어를 집어들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니 약을 좀 써야겠습니다. 칠성은 활쉬를 당기듯 자세를 취한 뒤 달려오는 흑풍을 향해 고등어를 전력으로 던졌습니다. 받아라 고등어 쇠뭉치. 칠성의 손을 떠난 고등어는 회전하며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고 흑풍이 휘두르던 철퇴의 쇠공 부분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탕! 하는 맑고 청가한 타격음과 함께 하늘의 조화 같은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고등어에 맞은 철퇴가 그 반동으로 튕겨나가더니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박대감의 얼굴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간 것입니다. 박대감이 피할 새도 없이 철퇴와 튕겨나간 고등어가 동시에 박대감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푸억! 박대감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코피를 쏟으며 뒤로 벌러덩 넘어갔고 그의 얼굴에는 고등어 비린내와 함께 선명한 고등어 자국이 찍혔습니다. 흑풍은 자신의 무기에 주인이 맞는 꼴을 보고 얼어붙었고 박대감은 아이고 내 코, 내 체면 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천하의 탐관오리가 고등어에 맞고 쓰러진 이 희대의 명장면은 장터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전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대감이 쓰러지고 잔치마당이 아수라장이 된 그때 대문 밖에서 우렁찬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박대감과 독사 그리고 광운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갓을 쓰고 해진 도포를 입은 암행어사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역졸들을 이끌고 들어오자 박대감은 코피를 흘리면서도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어사 나으리, 저는 억울합니다. 저 생선 장수놈이 난동을 부려. 박대감은 칠성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박대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를 지나쳐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칠성에게 곧장 걸어갔습니다. 칠성은 귀찮게 됐네 라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칠성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넙죽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장군님, 살아계셨군요. 소간, 대장군님을 뵙습니다. 암행어사의 돌발 행동에 장터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광운들도 엎드려 있던 박대감도 심지어 분이마저도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홀연히 사라지신 후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께서 밤마다 대장군님을 그리워하며 통탄해하고 계십니다.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생선 비린내를 묻히고 계십니까? 칠성은 한숨을 푹 내쉬며 암행어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이 김서방, 아니 이제 김어사인가? 거참 사람 곤란하게 만드네. 나 그냥 조용히 살게 좀 내버려 두지. 칠성의 말투는 하대였지만 암행어사는 오히려 송구해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이로써 칠성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대장군 칠성이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칠성이 보여준 신기한 칼솜씨와 무예가 예사롭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가 전설 속의 무관 백매화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방의 오랑캐를 홀로 쓸어버리고 바람처럼 사라졌다는 그 영웅이 바로 매일 굽실거리며 고등어를 팔던 순둥이 칠성이라니. 사람들은 경외감과 배신감이 섞인 묘한 눈빛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분이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등짝을 때리고 구박했던 남자가 조선 제일검이었다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칠성은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거참. 다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 그냥 칠성입니다. 고등어 잘 잡고 회 잘 뜨는 칠성이요. 그는 분이에게 다가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미안하오. 속이려던 건 아닌데 말할 타이밍을 놓쳤소. 나 이제 장사 다 했네. 누가 무서워서 나한테 고등어 사러 오겠소. 칠성의 농담에 분이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칠성의 가슴을 툭 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그럼 그동안 바보짓 한 거 다 연기였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분이의 타박에 칠성은 아야, 누님 손맛은 여전히 맵소. 이건 연기가 아니오. 라며 엄살을 떨었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암행어사는 박대감과 맹독사, 흑풍을 굴비 엮듯 묶어 압송했습니다. 박대감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빌었지만 백성들의 고열을 짠 죄는 무거웠습니다. 암행어사는 칠성에게 정중히 제안했습니다. 대장군님, 이제 세상에 나오십시오. 전하께서 대장군님의 복귀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시 칼을 잡고 나라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대장군님 같은 분이 이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칠성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꽂혀 있던 식칼을 꺼내어 햇빛에 비추어 보며 말했습니다. 김어사, 내 손을 보게. 굳은 살이 박이고 비린내가 배었지. 나는 이제 피냄새, 나는 명검보다 사람 배불리는 이 무딘 식칼이 더 좋네. 높은 벼슬에 앉아 백성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여기서 고등어 배 가르며 백성들과 부대끼며 사는 게 내 적성에 맞아. 칠성은 분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 칼은 이제 나라를 지키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데만 쓸 것이네. 그게 내가 찾은 진짜 무도야. 암행어사는 칠성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깊이 허리 숙여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장군님의 뜻, 전하께 잘 전해 올리겠습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암행어사와 역졸들이 탐관오리들을 끌고 사라지자 장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칠성은 다시 생선 좌판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사건 이후 마포 나루터는 전보다 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칠성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를 어려워할 법도 했지만 칠성이 워낙 예전과 다름없이 칠칠 맞고 너스레를 잘 떠는 덕분에 금세 예전의 분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더 이상 독사 같은 왈패들이 장터에 얼씬도 하지 못한다는 것과 칠성의 고등어가 장군님 고등어라 불리며 불티나게 팔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분이가 채소를 다듬다 말고 칠성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대장군, 거기서 농땡이 피우지 말고 무나 좀 썰어줘. 깍두기 담가야 돼. 칠성은 하품을 하다가 벌떡 일어나 식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예, 대장군 명 받들겠습니다. 칠성은 무 하나를 공중으로 휙 던지더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식칼을 휘둘렀습니다. 공중에서 춤을 추던 무는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수십 조각의 깍두기 모양으로 썰려 채반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오, 역시 백매화.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분이는 못 말린다는 듯 피식 웃으며 칠성에게 식혜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재주 부리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 장가는 언제 갈 거야? 분이의 핀잔에 칠성은 식혜를 들이키며 능글맞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옆에 있는 억척 누님이 받아주면 모를까. 분이의 얼굴이 붉어지며 칠성의 등짝을 때리려 하자 칠성은 잽싸게 도망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사람 사는 냄새가 어우러진 마포 나루터. 그곳에는 칼 대신 식칼을 든 조선 제일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오래오래 울려 퍼졌습니다.